수라바야의 뜨거운 낮이 한 거만한 경찰의 흉포로 인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 경찰은 미라의 소유인 편의점 미니마켓 명동점을 압박하려 했지만 흰색 히잡을 두른 여인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복의 거만함을 꺾어버린 용감한 저항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날 낮은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을 비추는 밝고 따가운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오토바이와 지나가는 행인들로 붐비는 인도 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거리 한 구석에는 수년 동안 지역 사회의 일부였던 중간 크기의 편의점 미니마켓이 서 있었습니다. 큰 교차로 근처에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는 식당, 작은 사무실,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가게 건물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은 반짝였고 미니마켓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가게 안의 선반들은 일용품들로 가득 차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편의점처럼 보였지만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이곳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고인이 된 하 사장, 생전에 정직하고 자비로운 지역 사업가로 알려진 그의 가족 투쟁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훨씬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바깥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가게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이따금씩 계산대 스캐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냉장고에 포장 음료 재고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주방 양념 선반의 재고를 확인하고 두 명의 계산원은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 줄 서 있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주부들부터 점심시간에 들른 회사원들까지 손님들은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분주했지만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 돌아가는 소매점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뒤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직원들이 결코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으며 정의와 권력 남용 사이의 충돌을 위한 무대로 이곳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상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수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바람은 마치 불길한 예감을 실어나르는 듯했습니다.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직원들 대부분에게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뚱뚱한 몸집의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게으름과 거만함이 뒤섞인 발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손님도 아니었고 이웃주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채 다가온 전횡의 화신이었으며 그의 존재는 아직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은 한 인물의 용기를 곧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큰 갈등이 첫 불꽃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과 저항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상품 진열대 사이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12시 정각에 가까워지자 미니마켓 안의 혼잡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점심 식사 재료, 생활용품을 사거나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들른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상품 바코드 스캐너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여직원들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질서정연한 업무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가게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으며 체계적이고 규율 잡힌 경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의 얼굴 뒤에는 그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하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주인이 단순히 사장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젊은 여인, 미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의 단호한 손길로 세워진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결의로 그 명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서자 가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평범한 하얀색 한복 스타일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흰색 스카프 히잡을 두른 미라의 존재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분명한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미라는 작은 미소와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게 통로를 따라 걸으며 선반들을 확인하고 청결 상태를 살피고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평가했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직원들에게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은 더 민첩해졌고 손님들은 관심을 받는다고 느꼈으며
가게는 조화롭게 운영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화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해 요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공기 속의 미세한 변화, 일종의 불쾌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계산대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앞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차량들이 오가고 보행자들이 일상의 리듬에 따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미라는 마치 구름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폭풍처럼 위협적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은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직감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아버지 사업의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명예의 수호자로서 미라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미니마켓 앞에서 거칠게 멈췄습니다.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입구 오른쪽 바로 옆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마찰음 뒤에는 인도를 쿵쿵 울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뚱뚱한 체격의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소매는 아무렇게나 걷어 올려져 있었으며 단추가 거의 떨어질 듯한 곳 사이로 그의 불룩한 배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지고 둥글었으며 친절함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희죽거리는 미소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성호였습니다. 이 작은 사업장 주변에 들끓는 딱지 오크넘 부정부패 경찰로 협박하고 요구하고 갈취할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상인들 사이에서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그의 거친 입, 독단적인 태도, 그리고 가슴에 달고 있는 법의 상징 뒤에서 위협을 일삼는 대담함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가게의 자동문이 특유의 소리를 내며 열리자 한성우는 몸을 흔들며 가슴을 높이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신이 이 장소의 주인인 양, 모두가 그의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는 듯 가게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손님이나 직원들에게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짧은 콧방귀와 짜증나는 낮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이 손님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를 정리하던 한 직원은 즉시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대의 직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반 하나하나를 천천히 걸으며 마치 상품이나 가게의 배치 같은 무언가를 평가하려는 듯 저울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그를 지켜보는 직원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계산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배를 문지르더니 크고 더러운 손바닥으로 계산대 테이블을 2번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앞쪽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물건을 고르던 몇몇 손님들은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직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분명히 당황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방을 감싸기 시작한 두려움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게 주인이 누구인지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방문 목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걷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은 이 남자가 쇼핑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 장소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 누가 감히 반항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한 가지는 이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고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활기가 넘쳤던 가게 분위기는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그의 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직원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야? 당장 나오라고 해. 뚱뚱한 남자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거친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무례했으며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의 한 여직원은 놀라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은 불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유형의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식 방문도 아니었고 일상적인 점검도 아니었습니다. 자아가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들의 입술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생활용품으로 가득 찬 공간에 갑자기 에어컨 소리보다 더 강하게 내리치는 낯선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중앙 통로에서 가볍지만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유 선반 근처에 있던 미라는 방금 전에 거친 외침에서 무례한 어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치목되거나 불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는 침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라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하얀색 한복 원피스는 깨끗한 바닥을 쓸었고 단정한 흰색 스카프는 차분하면서도 굳건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성호 앞에서 2m 거리에 멈춰 섰을 때 가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이제 그들의 주인을 쳐다보았고 미라의 존재가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으로부터의 방어벽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라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도 굴복하는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상실의 얼굴, 삶의 짐, 그리고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으로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원래 우쭐해하던 한성호는 약간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 가게의 주인이 젊은 여성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라의 태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처럼 들리는 작은 웃음과 함께 그는 말했습니다. 오, 이분이 가게 주인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과 동등하게 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듯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반응하지 않았고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의 순간이 공중에 걸린 긴장을 강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초 후에야 그녀는 차갑고 차분하지만 망치처럼 내리꽂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제 사업장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만함을 찢어발겼습니다. 한성호는 씩 웃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지배적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게임이 곧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는 상대방이 어떤 제복을 입고 있든 간에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 후 그는 의도적으로 태평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가게가 북적거리네요. 아가씨, 미라 사장님이시군요. 그는 아는 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는 닿지 않는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그의 말 뒤에 숨겨진 미묘한 압박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그 흔한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헛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성호는 그 후 가게를 점검하는 척 천천히 걸었고 다시 미라에게로 돌아서서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관할 구역을 순찰하며 운영 중인 사업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가게의 사업 허가증을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들리는 요청이었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미라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인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성호의 목소리는 미묘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협박 도구로 사용할 작은 결함을 찾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미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직원은 재빨리 뒷방으로 걸어갔다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침착한 손으로 서류철을 한성호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확인하세요. 모든 법적 서류는 완벽합니다. 제 이름이 정당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서류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갱신되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설임도 굽실거리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한성호는 서류철을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는 찡그린 얼굴로 진지한 척하며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 중얼거렸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문서 내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점검이 아니라 협박하고 허점을 찾고
필요하다면 압박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 모든 서류가 실제로 완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성호는 서류철을 쾅 닫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지만 그의 어조는 이제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이렇게 잘 정리된 작은 사업장은 흔치 않아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역 안전에 여전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문장이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이름 뒤에 숨어 배회하는 제복 입은 깡패들의 전형적인 숨겨진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가 계속 안전하고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미라 사장님, 특히 보안 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더욱 마음이 편안할 테니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이미 미묘한 갈취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도 알았습니다. 한성호 같은 사람이 반격당하지 않을수록 그는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라에게는 오늘이 침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살 수 없으며 특히 푼돈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파는 뚱뚱한 제복 입은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문서 확인을 가장하고 몇 가지 모호한 발언을 던진 후 그는 뚱뚱한 몸을 계산대 테이블 가까이로 옮기고 미라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췄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의 말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라 사장님, 그는 으르렁거리듯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곳은 특별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보안 부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용이 듭니다. 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그의 말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것이 제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으로 포장된 요구였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보안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성호 같은 부패한 경찰의 더러운 게임이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마주한 것은 평범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협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마치 그녀의 온몸이 한성호의 가슴을 꿰뚫는 차가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으로 떨렸습니다. 저희는 직책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쪽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서류는 공식적이며 법적 의무가 아닌 것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장은 끊김없이 망설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방금 목격한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한성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위압감을 주려는 듯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미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남자가 이 게임을 얼마나 밀어붙일지 측정하듯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호는 억지로 웃는 것이 분명한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얼굴 표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는 젊은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와, 꽤 사납군요. 보통 사업주들은 저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는데요.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강한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압력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이제 위협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응축되는 긴장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부는 쇼핑하던 물건을 선반에 두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성호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를 계속 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더 멀리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른 곳에서 지배했던 게임이 이곳에서는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잊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할 수 없으며 제복을 입은
누군가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굴복하지 않을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몸짓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마치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처럼 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남자에게 거절은 모욕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젊은 여성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절당하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압력과 직책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자존심은 이제 가게 주인의 차가운 눈빛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논리는 무너지고 감정이 지배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거칠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한성호는 오른손을 미라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습니다. 그 주먹은 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녀의 뺨과 입가에 맞았습니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미라의 입에서 신선한 피가 터져나왔고 원래 깨끗했던 그녀의 하얀 한복 원피스를 더럽혔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여직원들 사이에서 즉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흐느껴 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포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가게 주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잠시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터진 입술을 만졌고 턱으로 천천히 흐르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신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변했습니다. 차분함에서 차가움으로, 침묵에서 위협으로, 흐르는 피 뒤에서 그 눈은 한성호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짓밟히기를 거부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한성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놀라서였습니다. 그는 그 강한 일격 후에도 미라가 바위처럼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총알보다 더 날카롭게 반격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에 굴복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식으로 그녀를 만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피가 입가에 흘러내릴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성호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고 그 폭행과 상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오히려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저항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성호는 둥근 얼굴에 승리의 찬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먹이 미라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꺾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미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여전히 입가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손등으로 피를 천천히 닦아내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성호 같은 남자에게 더 위험한 것, 즉 상처의 밑바닥에서 타오르는 용기가 비쳤습니다. 미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너는 선을 넘었다는 하나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침묵의 공간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입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의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당하고 맞았지만 강철처럼 부러지지 않고 서 있는 가게 주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고 즉시 반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폭발하는 분노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턱은 약간 올라갔으며 그녀의 눈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예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호는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몸집은 이제 더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라의 시선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직책과 협박으로 쌓아 올린 그의 가짜 용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공격받지 않았고 건드려지지도 않았지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고함에 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아우라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응대하고 친절한 지시를 내리는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단단한 벽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측정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움직일 때 망설임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평범한 반격이 아니라 한성우를 포함하여 그것을 목격하는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후 미라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외침 없이 그녀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폭발 한 번으로 그녀의 손이 놀라운 속도로 한성우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먹은 그 남자의 턱에 정확히 명중했고 그의 큰 머리를 옆으로 젖히게 했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쉴 틈도 없이 미라는 두 번째 주먹을 더 세게 더 깊숙이 그의 광대뼈를 강타했고 그 거만한 눈빛을 당황으로 바꾸었습니다. 한성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먹이 가차없이 날아와 그의 얼굴 다른 쪽을 강타했고 그가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뚱뚱한 몸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의 표정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충격, 혼란,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부패한 경찰은 반격할 손을 올릴 틈도 없었고 자신을 방어할 틈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이에서 사냥꾼으로 변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일부는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진 미라가 그토록 엄청난 힘과 분노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어 보였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응징이었습니다. 한성우가 이 가게의 명예를 더럽힌 순간부터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른 순간부터 심었던 모든 복수가 이제 예상치 못한 저항의 형태로 수확되었습니다. 미라는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온 힘을 실어 한성우의 배 한가운데를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깊숙이 강타했습니다. 한성우의 큰 몸은 바닥에서 약간 솟아올랐고 마침내 존중 없이 던져진 썩은 자루처럼 과자 선반과 음료 선반 사이에 바닥에 등부터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한성우는 신음했습니다. 그의 숨은 헐떡거렸고 그의 몸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남자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과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분노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력하게 쓰러진 상대를 통치에 실패한 쓰레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짓밟힌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목격한 누구에게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예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것을 더럽히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완전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성호의 몸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헐떡거렸습니다. 그의 두 손은 미라의 정확한 발차기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들었고 뺨은 부어올랐으며 입가에서는 얇은 피가 흘러나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사용했던 기관의 상징을 더럽혔습니다. 거만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칠고 당황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방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직원들이 조용히 서서 평범하지 않은 광경, 즉 도망치지 못한 시골 도둑처럼 쓰러진 부패한 경찰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선반 뒤에 숨었던 몇몇 손님들은 이제 천천히 나타나
그들이 오늘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드라마의 끝을 목격했습니다. 한성우는 자신의 수치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과 주먹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 한성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얼굴에 피를 닦아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숨은 짧고 무겁고 가팠습니다. 그는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그 남자를 응시했고 말로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라에게는 지금 한성우의 몸을 핥는 수치심이 어떤 언어적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한성우는 출구 쪽으로 몸을 비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뚝거렸고 다리는 떨렸으며 때때로 고통을 참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본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끼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짓밟으려 했지만 지배하는데 실패한 용기와 명예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 뚱뚱한 몸이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명동의 뜨거운 공기가 그를 거칠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낡은 오토바이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쑤시는 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들게 오토바이에 올라타 소리 없이 떠났고 먼지와 함께 응축된 수치심을 뒤에 남겼습니다. 그 사이 미니마켓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럽지만 존경심 가득한 얼굴로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고 입술에 남은 피를 닦아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모두 정리하세요. 그날 상품 선반과 계산대 기계 사이에서 한 여성의 자존심이 드높여졌고 압제자의 거만함은 살 수 없는 용기로 꺾였습니다.